만약에 경찰이 강제로 뭐 연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라. 끌려갈 때 기도를 해라. 왜냐면 이거는 언론과 검찰과 판사님들이 초래했다. 그러니까 또 나온 얘기죠. 뼈를 깎는 반성과 회신이 있어야 되는데 (4차) 언론혁명을 꿈꾸는 기자들이 모였다. 본격 KBS 호동방송 댓글 고준 기자들 에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비용 고퀄리티를 추구하는 사내수공업 방송입니다. KBS 기사의 누리꾼 여러분들이 댓글로 남겨주신 분노, 질책, 응원 모두 다 받아드릴게요. 가짜뉴스 팩트의 불화살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반갑습니다. 저는 토드 댓글로 김기화 기자입니다. 오늘 방송도 들으시다가 보시다가 그래도 얘네 괜찮다, 재밌다, 들을만 하다 싶으시면은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기자님들 본인이 누군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주에 다시 돌아온 영등포의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영등포요정 강병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결석했어요. 지난주에 일이 정확하게 많았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 일이 많았어요. 무슨 일이 그 중에 하나만 많았습니까? 얘기해 주세요. 지난주에 제가 팀을 바꿔서 탐사보도부로 이제 팀 바꾸면 결석해도 돼요? 그렇지, 이렇게 그냥 막장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선배? 그래서 강병수 기자는 이제 탐사보도부. 예. 탐사보도부 지난번에 송명희 기자가 나와서 그 깊이 있는 취재. 그렇죠. 그럼 본인은 이제 어떤 기대된다. 취재할지. 언제쯤 지금요? 볼 수 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총선 즈음에서 이제 많이 좀 좋은 보도를 하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무시무시한 검증 보도를 준비하고 있나 아, 봐요. 그럼요. 무시무시한 방송보도. 혹시 국회의원 나오실 분들은 네. 강병수 기자 보도를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시길 바랍니다. 가볍다 정말.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정 기자. 저도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 어디로 사회부였다가 네. 이제 문화부에서 교육 담당, 교육청과 교육부. 오늘 리포트도 했어요. 오늘 첫 출근이었는데. 그렇구나. 네. 교육은 반사건 팀이라고 하죠. 저 오늘 반 출근하자마자 막 대치동 바닥을 휘젓고 다녔어요. 학생들 만나고. 그러니까 교육은 인터뷰 따야 되는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고딩 인터뷰할 때 부모 동의 받아야 되는 거 아시죠?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얼굴 안 나오게 했습니다. 안 나오게. 네.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예. 우리 옥 기자. 팩트체크 팀 오기정입니다. 네. 오늘 뭐 또 좋은 팩트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저희 팀에서 한 건데 기사는 아직까지 출고는 안 됐고요. 아마 내일쯤 나올 건데 이따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일부는 이 무치뉴스 브리핑을 할 텐데 오기정 기자가 또 이거는 내가 팩 체크를 해야겠다. 이거는 자발적인 발전. 자발적 팩 체크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외쳐보겠습니다. 가짜 뉴스 인터넷발 카더라 통신을 팩트를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 뉴스 몽미 목이 맨다. 목임에 그렇습니다. 자, 뭔 내용이냐면 정강욱 목사가 지금 그 청와대 사랑채 근처 효자로에서 지금 2달 가까이 농성을 하면서 지금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빡세게 하고 있는데 뭐 집회가 이게 뭐 종교 집회냐 뭐냐 이거 하지 말라는 건 종교 탄압이다 뭐 소음이 너무 심하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련해서 유튜브에 이런 댓글을 달렸어요. 아크로님께서 네. 종교 집회를 가장한 전광훈 목사의 집회 불법성에 대한 뉴스를 좀 다뤄주세요. 이거 어떻게 좀 못합니까? 근데 오늘 우리 9시 뉴스에도 이게 나왔어요. 관련 내용이 리포트가 나간 거죠. 리포트가 나왔어요. 근데 마침 오기정 기자가 요거를 팩트를 팩트체크를. 했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 저희 팀에서 한 건데요. 옥규정 기자의 팀에서 했다. 그랬는데 이거를 9시 뉴스에서만 소화를 하는 게 너무 짧게 나가서 이걸 좀 자세히 풀고 싶다고 해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자, 네. 일단 관련 팩트를 제가 여쭤볼 테니까 네. yes or no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 답은 다 예상이 되실 거예요. 네. 항상 똑같은 답을. 전광훈 목사의 청와대 앞에 집회가 이게 종교 행사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집시법 적용이 안 된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교 행사는 맞습니까? 요거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게 종교 행사를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팩트 체크를 이전에도 한번 이 비슷한 걸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정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 때 헌금함을 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헌금함으로 그 수금한 돈 그건 원래대로라면 그런 이제 사람들한테
그 기부금을 받는 행위 이런 거는 금지가 돼 있어요. 만약에 하려면 그걸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헌금이잖아요. 헌금은 신고를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종교 예배 중에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외 행사에 들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종교 행사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이게 되게 그렇죠. 그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음, 키거든요. 근데 좀 답을 찾은 느낌이에요. 뭐냐면 일단 이게 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냐면 이 단체에서 집회를 할 때는 형식이 종교 행사의 형식을 띄어요. 예배의 형식을 예배 띄어요. 형식을 예를 띄고. 들면 처음에 문을 열 때는 뭐 기도로 이제 시작을 하고 개회 기도를 하고 개회 기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그다음에 찬송가를 다 같이 부르고 다시 부르긴 해. 그다음에 주기도문도 다 같이 외고 외고.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도 있고 그럼 종교 행사 맞네. 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또 기도랑 찬송을 또 하고 막 통성기도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형식을 띠고 있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다. 판례를 좀 보면요. 네. 예전에 그 광우병 집회 때 촛불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집회를 한 게 아니고 문화제란 뭐 거다. 노래도 부르고 네, 율동도 했다라고 하면서 집회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그 판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때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냐면 형식보다는 집회의 목적, 시기, 장소, 내용, 참가자들의 행위 태양, 그러니까 참가자들이 거기서 뭘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재반 사정을 다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법원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랑 비슷한 어떤 판단이 필요할 때는 다 형식보다는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기총회 집회는 기도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기도 내용이 뭐냐면 다 문재인은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뭐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고 정치구들밖에 없어요. 구호도 다 외쳐요. 문재인은 물러가라 뭐 이런 걸 하는데 내용이 명백히 이거는 정치. 그냥 일반 집회다. 그래서 집시법에 완전히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경찰에 확인을 한 건데 경찰이 일단 해산 명령을 했잖아요. 네. 밤 늦게 하지 말라고. 경찰도 해산 명령을 했다는 건 이 행사를 종교 행사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물어봤어요. 왜 이걸 종교 행사로 보지 않고 그냥 일반 집회로 봤느냐. 그랬더니 처음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아니 집회 신고를 걔네들이 먼저 했다. 집회라고 본인들이 신고를 했어. 네. 본인이 스스로 사전에 집회 신고를 신고했어. 했는데 그러면 스스로 집회라는 걸 인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교 행사는 사전 신고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본인이 종교 행사라고 주장하면서 또 사전 집회 신고는 하고 그렇구나. 어쩌라는 거냐. 네. 그렇군요. 그런 거죠. 깔끔하네요. 네. 여러분 보니까 누가 정강호 목사 청와대 앞에 그거 종교 행사인데 왜 그걸 탄압하냐 문재인 정권이 이거 탄압한다라고 하시면은 아니다. 종교 행사의 그 형식을 띠고 있지만은 사실상? 내용이 사실상 정치 집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회로 봐야 된다라고 답변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경찰력을 투입을 하고 말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데 이거를 경찰 투입해서 해산하려고 하면 이건 종교 탄압 아니냐. 공권력이 침탈한 거 아니냐? 이거 공권력이 침탈. 정권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사실입니까? 사실이 당연히 아니죠. 이거. 왜 아닙니까? 왜? 종교 행사가 아니니까 그런 건데. 행사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집회에 어떤 얘기가 있어요. 한기총 대변인이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경찰이 강제로 뭐 연행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라. 끌려갈 때 기도를 해요. 왜냐면 기도를 하면 못 잡아간다. 그리고 그 예배를 하는데 공권력이 투입되는 거는 그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신도들한테 그렇게 잘못된 정보를 막 주시고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경찰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약간 좀 근데 좀 주춤할 수도 있겠어요. 이러다 나 네. 고소하는 거 근데 아니야라고. 실제로 이 한기총에서 그 서울청장을 고소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뭘로 했냐면 예배 방해인데 예배 방해를 제가 찾아봤더니 예배 방해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있어요. 네, 실제로 제사나 장례식장이나 예배 같은 그런 특수한 그 환경 있잖아요. 그런 데서 뭔가 그 난동을 피거나 방해를 하거나 이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형법 신기하다. 제 158조에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막 제사 지낼 때
막 형님이 그 땅 왜 팔았어? 막 이러면서 막 깽판 치고 막 네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형사 네, 이거 이거 걸리는 방해죄가 따로 있어요. 신기하다. 우리 진짜 유교 나라다. 신기하다. 그리고 특히 뭐 장례식이나 뭐 그런 오. 경건한 장소에서 이런 뭔가 법이 방해하는, 있구나. 예, 그게 따로 있기는 있어. 근데 이거는 명백하게 예배가 아니고 이건 집회입니다. 집회에서 만약에 불법성이 있어가지고 경찰이 뭐 해산을 하려면 강제해산 당연히 가능한 거고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그걸 방해하면 공집방이 돼요. 공무집행 방해. 이거는 잘 아시고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요 집회를 해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종교 탄압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하면은 네, 그거는 그건 아니다. 종교 행사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종교 탄압이 아니고 네. 오히려 그걸 계속 하는 것이 공무집행 방해다. 네, 경찰이 라는 뭔가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깔끔한 팩트 체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또 깔끔하게 로고 듣고 무친 뉴스 브리핑. 계속 깔끔하대. 나는 기레기가 싫어요.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 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뉴스도 많아요. 다이나믹 코리아 정말 너무나 많은 뉴스, 센 뉴스가 많은데 거기서 묻혀서 우리가 잘 못 들은 그런 뉴스들 정리를 해드립니다. 무친 뉴스 브리핑. 브리핑. 네, 자 오늘 무친 뉴스 브리핑은요 주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대리기 유튜브의 김우식님께서 KBS만이 할 수 있는 법원의 판결 중심 뉴스를 부탁드려요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뭐 사실 이건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네. 지금 김채린 기자가 판결 중심 뉴스 정말 열심히 쓰고 있는데 네, 너무 저-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맨날 검찰이 이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오늘 바로 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떤 판결을 받았나 이런 건 좀 우리가 좀 놓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윤우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뉴스입니까? 제가 김학의에 좀 저작권이 있지 않습니까? 김학의 그렇죠. 전문 기자. 전문 기자는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무죄이지만 유죄. 유죄이지만 무죄. 무죄이지만 유죄. 둘 다 말이 되는데 무죄를 받았지만 유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오늘 그거라는 거죠. 네, 무죄이지만 유죄. 예. 어떤 리포트에 대한 건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방준원 기자가 11월 22일에 보도했는데요. 뭐 내용은 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 네.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시효가 이제 성접대가 10년이니까 지났거든요. 2007년에서 8년이니까 뇌물 액수가 1억을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 돼요. 그래서 액수를 좀 키우려고 이것저것 혐의를 좀 갖다 붙인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갖다 붙인 게 좀 무리하다고 봤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판단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도 다 아실 거고 재밌는 게 1심 판결문에 각주가 있는데 네. 각주에 그러니까 굳이 이제 무죄 판결을 했는데 그 우리 김학의 하면은 떠오르는 게 동영상이잖아요. 네. 제가 그때 취재를 해서 자세히 알지만 김학의는 계속 그 남자가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든요. 뭐 김학의 씨는. 가르마 얘기하고. 개혁일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주장. 그 누가 봐도 그분인데 본인은 아니라고 본인만 그렇게 주장하고 검찰은 본인이라고 주장해서 이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요 판결문의 각주가 A4 용지 한 장 분량의 각주에서 김학의 맞다. 동영상 속의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 이렇게 굳이 각주를 달아서 과연 이 판사가 왜 긴 분량을 할애해서 그 이유를 설명했는지가 지금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왜? 그래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어쨌든 뭐 재판부는 지금 강병수 기자 얘기한 대로 김 전 차관, 김학의 씨가 가르마 방향을 봐도 이건 내가 아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지극히 합리성이 떨어지는 주장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한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검찰 기소 내용 갖고는 이건 도저히 법리적으로는 유죄 선고를 할 수가 없어서 못했지만 이 사람이 무죄가 아니라는 걸 꼭 밝혀야 되겠다는 판사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뭐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도 계신데 어쨌든 피고인한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피고인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판결문에 이례적이죠, 진짜. 담은 것은 어쨌든 이례적이라는 얘기는 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항소를 했어요 검찰이. 그래서 뭐 2심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1심에서의 각주가 2심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이 무죄라고 선고를 했지만 이 무죄가 아니고 유죄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각주를 통해 담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데 무슨 뭐 가지고 항소를 한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혐의가 많아서 이게 합쳐갖고 뇌물 액수를 좀 키워서 공소시효를 15년까지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법리를 기소할 때 오케이. 네. 병합을 시켰는데 이제 그 논리가 약하다는 거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거고 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버리면 유무죄 판단은 아무 실익이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또 이제 법리를 보강하겠죠 검찰은. 15년까지는 어쨌든 안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석방이 됐잖아요. 우리가 윤중천 씨 지금 구속돼 있고 그다음에 그 피해 여성분도 우리 뉴스까지 출연하셔서 그렇죠. 아주 구체적으로 피해에 대해서 진술을 하셨는데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하고 네. 그 정점에 있는 분은 석방됐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오래전 일이라 가물가물하지만 도망갈라 그러다 막 붙잡히고 그 과정에서 또 문제도 드러나고 법무부에서 뭐 편의를 봐준다거나 이게 참 부조리하죠. 이렇게 됐어요 일단. 댓글 좀 읽어주세요. 자 트위터에 나오님이 진정한 언론이라면 무죄 판결이 났다만 읽을 게 아니라 왜 무죄인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건지 비판 좀 해주시죠.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가 없는, 그러니까 무죄라는 표현이 사실 맞나 싶긴 해요. 이게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걸 따질 수 없다, 아니면 뭐 법리적으로 따질 방법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읽을 때 좀 주의해야 될 게 네. 법원의 판단, 네. 법리적인 결과가 반드시 실체적 진실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O.J. 심슨 사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증거가 없거나 기소했을 때 그 법리가 부실하거나 시효가 지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제로 죄를 저질렀는데 죄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무죄 판결이 났다, 무죄다 이건 아니란 말씀. 죄가 맞아요. 없다. 예. 없을 무의 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기소 사실 자체를 못하니까. 재판부,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판단을 못하거나 아니 판단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법기관이 그렇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언론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죄 이렇게 판단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예, 사람들이 다 무죄하면 정말 그냥 이 사람이 처벌 안 받고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물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쵸. 왜냐하면 판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건은 김학이잖아요. 김학에 관한 얼마나 많은 보도와 오랜 시간의 취재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들도 우리가 눈으로 봤고 알려졌고 피해자도 만났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더 나가서 논평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론은 이제 아예 반대로 문재인 정권 뭐 첫 하명 사건 무죄, 김학의 무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되지도 않는 수사를 시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쉽죠. 쓰는 그런 언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실제로 죄가 있고 없고를 법원이 정말 다 완전 판단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는 정말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정치적 어떤 의도로 프레임을 씌우는 건 더 나쁜 거죠. 네. 근데 다음 댓글 읽어주세요. 루리앱의 맑은 해님이 공소시효 끝나기 전에 기소 제대로 했어야지 검찰이 여론 보고 이제야 기소한 거잖아. 법원도 문제지만 검찰도 문제임. 뭐 사실 전 더 나아가서 법원보다는 검찰이 훨씬 문제였다. 아, 이거는 뭐 두말할 네, 그게 이건 없이 이제 이미 재론의 주지의 없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렸고요.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검찰도 뭔가 논리가 있으니까 항소했겠죠. 그렇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 없나요? 이건 그냥 답답한 채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합니다. 2심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강명수 기자. 네, 제가 준비한 어떤 기사입니까? 이제 리포트 제목부터. 네, 검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무혐의 결론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 11월 25일에 김수현 기자가 쓴 기사를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에 대한 키워드는 뭘 뽑으면 좋을까요? 키워드 뺄게 애매해. 그냥 YG is free. YG is free. YG is free. 아 근데 이게 참
도비는 자유야. 이런 이게- 느낌이네. 아니, 웃으면서 얘기는 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워요. 마음 무거운 이유가 어쨌든 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 의혹을 했다는 그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이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이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수사도 진행되는 것도 없고 법정으로 가는 것도 없고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불기소를 그렇죠. 불기소 결정을 그러니까 불기소 아예 기소도 안 한다는 거죠. 기소도 안 하는 거죠. 무혐의로 판단을 한 거니까. 근데 이게 뭐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겠지만 2014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되게 동남아시아 쪽에 큰 소원한테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유흥업소 여성분들을 불러서 이제 성접대를 했다 이런 게 있어서 특히나 어떻게 보면 그 대중들한테 꿈과 희망을 파는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더 크게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뭐 수사기관의 수사로는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도 들어보고 뭐 관련된 계좌들도 한번 어차피 접대면 이제 관련된 대가성이 있어야 되니까 계좌들도 까보고 했는데 이거를 성접대로 볼만한 정황은 있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수사기관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워낙 이 양현석 씨가 걸려 있는 혐의들, 그러니까 관련된 논란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는 어쨌든 혐의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건데 많은 분들이 또 그냥 지나가는 뉴스가 될 것 같아서 한번 골라서 찾아와 봤습니다. 댓글 좀 읽어주세요. 인스타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세상 잘 돌아간다. 판결이 자꾸 이렇게 나니까 진짜 무죄여서 무혐의 받는 연예인들도 못 믿겠음. 네, 진짜 이 사법 불신, 진짜 우리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사법 불신 때문에 실제로 이거 담당 검사도 우리가 이렇게 의심하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난 진짜 이거 성매매를 엮으려고 정말 수사를 해봤는데 아닌 걸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들이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 같은 일반 기자들 봤을 때는 야, 저게 무혐의 아니 기소도 안 해? 라고 지금까지 수사한 거를 재판부의 판단도 안 받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이걸 사실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누가 불러왔냐? 검사들과 판사님들이 본인들이 불러왔다. 이런 사법 불신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분 말씀이 그거잖아요. 진짜 무죄라서 무혐의 받는 것도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이렇게 그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정준영 씨 카톡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승리 씨랑 막 이런 대한민국 법 최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수사를 해왔는데 대한민국 법 최고. 법 덕분에 좋다 이런 얘기도 네. 하고 뭐 괜찮은 애들로 넣어줘라 이런 카톡도 다 공개되고 했는데 무혐의라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잘 납득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법이 정말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은 검사가 괜히 그랬겠어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사법농단이 있었고 이 검사들의 이런 기소 독점주의가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렇겠거니라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상황입니다. 참 그래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된대요, 이거는?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이제 종결이 된 거고요. 근데 종결 끝? 네, 끝.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하튼 수사기관이 강제로 뭔가를 더 하진 않을 거고. 근데 양현석 씨가 걸려 있는 게 또 다른 혐의가 이제 상습 도박 혐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겼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재판까지 넘길지 여부가 남아 있는 거고. 그거 외에도 계속 그때 이화진 기자 나와가지고 상세하게 마약에 대해 설명을 해줬던 그 BI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협박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현석 씨는 아마 계속해서 경찰 수사를 받을 거는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트위터에 댓글 우리 오규정 기자가 좀 살려서 제가 읽어주세요. 읽어요? 이거 살리라고요? 한번 살려보세요. 초초유님이 잘 말았죠. 잘 덮어줘. 끼리끼리 잘 놀고 있죠 하셨습니다. 얼굴이 더 화끈거리네요. 이게 사실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누가 초래했냐? 이거는 언론과 검찰과 판사님들이 초래했다. 그러니까 또
나온 얘기죠. 뼈를 깎는 그치. 뼈를 깎는 몇 번을 깎냐. 뼈 너무 깎았어. 사골 만드냐. 사골 같은 그런 반성과 세신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겠죠. 자 앞으로 뭐야? 저희라도 우리나 하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고 듣고 저희는 본 코너인 기리기 판별기 오늘은 앵리기 판별기라고 해서 앵판으로 앵판. 돌아오겠습니다.